자,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은 자 우리가 아까 정리했었죠. 산업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독점 자본주의가 됩니다. 독점 자본주의는 식민지가 필요한 시스템이야.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하죠. 자, 1차 세계대전은 독점과 독점이 또는 제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싸운 겁니다. 여러분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있었는데 삼국동맹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있었고 삼국협상은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비스마르크는 고립주의 정책을 폈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계속 집권했다면 전쟁은 좀 늦춰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여러분 삼제동맹을 맺었었습니다. 이 삼제동맹은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러시아 모두 황제들이 다스리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삼제동맹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왕 빌헬름 1세가 아니라 빌헬름 2세는 팽창주의 정책을 피면서 결국 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이 전쟁을 벌이는 게 1차 세계대전인데 여러분 그 이탈리아는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옮겨지게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잠시 여러분 지도를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여기 독일이 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있고 여기 이탈리아가 있는데 원래 이탈리아는 이쪽 편이잖아요. 영국, 프랑스. 근데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웠었어요. 여기가 미회복지다. 이 사르데냐 왕국이 이제는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랑 싸울 때, 프로이센이 죄송합니다. 오스트리아랑 싸울 때 베네치아를 얻은 거고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랑 싸울 때 교황령을 진출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얻지 못했어요. 두 군데는.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프랑스 편을 얻어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을 얻으려고. 그래서 바뀐다는 거죠. 입장이.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제는 이쪽으로 나중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은 이 발칸반도에서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잠깐 그 왼쪽 날개 좀 볼게요. 왼쪽 날개를 보면은 이 발칸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발칸반도. 이 지도를 잘 보십시오. 날개 부분에 잘 보시면은 이 지금 그 보라색인가요? 이게 파란색인가요? 세르비아가 있죠. 세르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불가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이게 다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자, 이 발칸 전쟁은 이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이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한 겁니다.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게 제1차 발칸 전쟁이에요. 이제 2차 발칸 전쟁은 서로 싸우는 거죠. 이들 나라들이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이게 2차 발칸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르비아 왼쪽에 사라예보라고 있습니다. 사라예보가 있죠. 이 지역은 여러분 이 세르비아가 진출하려고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발칸 전쟁 때 이제 세르비아가 오스만 투르크랑 싸우죠. 우리 2차 발칸 전쟁은 자기들끼리 싸워. 그 틈을 타서 오스트리아가 이쪽에 진출하게 됩니다. 사라예보에.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가 열받았던 거죠. 자기들이 진출하려고 했던 땅인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진출하니까 열받았던 상황인데 마침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 보스니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를 방문했을 때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세르비아를 공격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는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이만큼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다 하나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유고슬라비아라고 그래요. 세르비아 중심으로 이들 나라들이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다시 분열됐습니다. 지만 한때 세르비아 중심으로 통합이 됐는데 이 유고슬라비아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슬라브어로 남쪽이란 뜻입니다. 슬라브어로 남쪽이란 뜻인데 그다음에 여러분 슬라비아는 슬라브족의 나라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슬라브의 나라다. 이 세르비아가 슬라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친하겠죠. 러시아도 같은 슬라브입니다. 슬라브.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선전포고하는 거죠. 그럼 오스트리아 친구는 누구야? 독일이죠. 독일이 이제는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그럼 러시아 친구는 또 누구야? 영국, 프랑스잖아. 영국, 프랑스가 또 독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 원인은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인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정말 그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하지 못했다면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세르비아 청년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고 죽었다. 그 세르비아 청년은 원래 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자기가 한 행동이 이렇게 큰 엄청난 결과를 이루고 예상도 못하고 죽었다. 그 세르비아 청년이 좀만 더 일찍 죽었으면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글을 봤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사라예보 사건은 단순히 직접적 원인입니다. 세계대전의 궁극적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의 취약함 그리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인류의 나약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르비아 청년이 왜 열받았을까요? 왜 열받았냐면 세르비아가 얻으려고 했던 땅인데 이 땅을 오스트리아가 먹었다. 세르비아가 그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땅이 그 세르비아 청년의 땅이 되진 않잖아요. 왜 열받죠? 왜 열받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아파트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쪽 아파트가 이제 남는 피자를 팔기 위해서 이쪽 아파트를 쳐들어갑니다. 이쪽 아파트도 남는 피자를 팔려고 이쪽 아파트를 쳐들어가서 서로 이 A 피자와 이 B 피자 가게가 서로 식민지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계대전은 이 자본가들이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피자를 팔기 위해서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식민지를 얻어서 피자를 많이 판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다 자본가한테 가잖아요. 노동자들은 한정된 월급을 받습니다. 이건 누굴 위한 전쟁입니까? 피자 가게 사장, 즉 부르주아를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자 배달부들은 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장들은 민족주의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민족주의. 우리는 위대한 영국 민족이야. 우리는 위대한 독일 민족이야. 우린 위대한 영국 민족. 우린 위대한 독일 민족. 우린 위대한 러시아 민족이니까 우리가 더 많은 식민지를 획득해야 돼. 그게 우리 민족의 사명이야. 라면서 피자 배달부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니네 저기 아파트 쳐들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러시아 민족을 위해, 슬라브 민족을 위해서, 독일,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비록 그 아파트 식민지를 얻으면 나만 돈을 벌지만 너네들의 목숨 바쳐 싸워야 돼. 위대한 슬라브를 위해서, 위대한 게르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이 세르비아 청년도 그 민족주의에 세뇌됐던 거죠. 아니 감히 저 사라예보는 우리 슬라브족이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슬라브 피자를 팔아야 되는데 오스트리아가 차지했어? 죽일 거야 하고 죽인 거죠. 근데 어느 쪽이 이 아파트, 이 식민지를 얻든 그 이유는 사장한테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 독일 노동자들이 게르만 피자를 전 세계에 팔아야 된다 하면서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누굴 위한 전쟁이지? 우리가 저기를 얻는다고 해서 저기에다가 우리 피자를 팔는다고 해서 사장만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월급은 한정돼 있잖아. 이건 누굴 위한 전쟁이지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일 군인들이. 우리 더 이상 못 싸우겠어?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이용합니다. 우린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다. 우리는 위대한 슬라브 민족이다.
자, 여러분. 바로 자,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한 겁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여러분, 오스트리아, 독일 모두 게르만 민족이죠. 우리 독일,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피자를 사라보에 팔아야 돼? 전 세계에 팔아야 돼? 아니야, 우리 슬라브의 피자를 팔아야 돼? 너네들은 죽을 수 있지만 목숨 걸고 싸워라. 예. 이 사라예보 사건은 여러분, 독점 자본주의와 독점 자본주의가 대립한 측면도 있지만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라예보 사건. 자,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제 세르비아랑 같은 슬라브족이죠. 예, 그래서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독일은 또 같은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불가리아 오스만 튀르크가 독일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요. 그냥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동맹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오스만 튀르크, 연합군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까지 가담합니다. 자, 특히 여러분 일본하고 영국이 친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일 동맹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미국은 처음에 중립을 지켰습니다.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상관없어. 자기들이 막 싸울 때 미국은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중립을 지켰는데 이제 이 미국의 물건들이 자꾸만 영국에 팔리는 거야. 지금 독일은 전쟁와서 전쟁 바람에 이 군수물자가 부족한데 영국은 부족하지 않은 거야. 미국한테 물건을 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전 세계 최강의 국가가 미국이 된 게 바로 세계대전이죠. 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핍니다. 이제는 영국의 물건을 못 팔도록 잠수함이 미국 선박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 상선이 피해를 보자 미국은 계속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1917년에 이제 미국이 참전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납니다. 범슬라브주의? 우리 위대한 슬라브의 피자를 전 세계에 팔자 막 싸우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이건 누굴 위한 전쟁이야 이건. 이걸 거길 얻어봐야 이 피자 가게 사장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우리 전쟁하기 싫어. 11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도 꼭 아셔야 됩니다. 미국 참전이 먼저입니다. 미국이 참전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전선에서 이탈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독일에 킬 군항이 있는데 킬 항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독일 피자를 전 세계에 팔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냐 이거죠. 거길 얻어봐야 피자 가게 사장만 돈 버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싸우기 싫어 하면서 군인들이 반란 일으키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력전. 단순히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범슬라브주의, 필승 러시아, 필승 독일 외치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월드컵이라는 게 지금의 월드컵은 좀 그렇지만 이 월드컵이라는 게 여러분 이 자본가들이 자기네 그 피자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월드컵이. 여러분 유럽은 우리나라는 여름에 엄청 뜨겁고 겨울에 엄청 춥죠. 근데 유럽은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 않아서 1년 내내 축구를 할 수 있는 계절이죠. 날씨죠. 그래서 유럽은 원래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르주아들이 그 월드컵을 이용하면은 저 노동자들이 필승 독일, 필승 러시아 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겠구나 그러면서 이걸 이용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월드컵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닌데 그냥 순수하게 스포츠 또 유럽에 축구가 잘 맞으니까 한 건데 이걸 이용합니다. 부르주아들이 월드컵을. 필승 독일, 필승 러시아 막 외치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개인보다도 이제
오 필승 독일, 오 필승 러시아 이쪽이 더 세뇌가 되는 거야. 그래? 우리 독일 피자를 전 세계에 팔아야지. 우리 독일이 저 축구에서 이겨야지. 막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막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오 필승 독일 하면서 막 전쟁에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드컵은 여러분 순수하게 이제 스포츠로 시작된 건데 이 부르주아들이 노동자들을 이제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들 피자를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호전, 뭐 식무기, 전투기, 탱크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 혁명 보시기 전에 자, 여러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05년에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하여 평화적인 시위를 전거한 거예요. 이 노동자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그냥 평화적으로 촛불 집회처럼 평화적으로 빵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건데 이걸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서 1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그 러일 전쟁이 발생합니다. 러일 전쟁이 이제 1904년에서 1905년까지인데 이 1905년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러일 전쟁이 종결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 러일 전쟁 때 전투에서는 일본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도 막 지쳐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을 써서. 그래서 일본도 정말 힘들었는데 러시아가 먼저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우리 전쟁 그만하자. 우리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나서 정신없다. 그래서 전쟁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주 좀 운이 좋았던 나라입니다. 운이 좋았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죠. 승리한 다음에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일본 강경파들은 아예 1905년에 조선을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의 집권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이 사실상 일본이 이긴 게 아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어서 운이 좋게 우리가 이긴 거지 러시아는 아직도 힘이 세다. 그래서 아직 러시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좀 나중에 조선을 흡수하자 이렇게 미뤘던 겁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여러분 이 1909년에 하얼빈에 갔던 이유도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하얼빈에 갔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늘로 영구히 보내버리셨죠. 자, 이 피로 일요일 사건 같은 게 왜 일어났었냐면 그때 그 유럽의 그 왕들은 서로 막 다 왕실끼리 서로 결혼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근친혼이 유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혈우병이 있었어요. 혈우병. 특히 여러분 그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혈우병이 있었는데 이제 그쪽 위전이 이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까지 갑니다. 그래서 황태자가 혈우병에 걸리자 이 황후가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을 불러서 막 그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가 더 엉망이 되게 되죠. 피로의 사건 이후에 정부도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의회, 즉 두마를 설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러시아는 계속 후진적인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거죠. 이 노동자들은 전쟁하기 싫다는 거죠. 이건 사장을 위한 피자 가게 사장을 위한 전쟁이다. 그러면서 3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물러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로마노프 왕조가 드디어 붕괴되는데 여러분 좀 화살표 좀 찍하고 그래서 누가 집권하냐면 이 케렌스키라는 사람이 집권을 합니다. 이 케렌스키는 여러분 맨셔비키라고 그래요. 맨셔비키. 여러분 나중에 11월 혁명 일으키는 레닌은 볼셰비키입니다. 그러니까 맨셰비키는 러시아에서는 사회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 사회혁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레닌은 이 러시아에서 사회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셔비키가 정권을 잡는데 이 케렌스키 맨셔비키는 이 임시정부로 하는 것은 맨셔비키 케렌스키를 말합니다. 이 케렌스키는 계속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닌 중심의 볼셰비키 중심으로
즉 이 볼셰비키 중심을 소비에트라고 합니다. 예, 소비에트, 볼셰비키 중심으로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이 중단되는 겁니다.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어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어서 이제 소련은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본주의를 배척하는 거죠. 근데 레닌은 신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일부 받아들여서 왼쪽 도표처럼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심으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됩니다. 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왜? 이 부르주아 세력들은 이 러시아 혁명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백군과 적군의 내전이 일어나요. 이제 백군은 부르주아 중심의 부대고 적군은 사회주의 조직의 부대입니다. 서로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일본은 이쪽 백군을 지원합니다. 백군을. 그러면 우리 독립군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돼요? 일본이 백군과 손을 잡으니까 우리 독립군은 적군과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 대한독립군단이, 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홍범도 장군님도 있었고 김좌진 장군님도 있었습니다. 이 홍범도, 김좌진 장군 선생님 등이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소련 자유시로 갔었습니다. 왜 소련 자유시로 갔냐면 일본이 백군을 지원하니까 우린 적군을 지원해야 되겠죠. 일본이 여러분 이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소련에 갔던 곳을 시베리아 출병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주의 혁명을 진압하지 않으면 일본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에 진출하는 게 시베리아 출병.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러시아를 영토를 가지려고 쳐들어갔던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백군을 지원하니까 우리 대한독립군단은 적군을 지원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로 갔는데 우리 독립군이 소련군한테 참변을 당하는 게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었습니다. 이 내전은 결국 적군의 승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가 이렇게 있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러시아가 여러 영토들을 점령했죠. 식민지를 정복했어요. 자, 그런데 이 레닌은 어떻게 만드냐면 소련 연방을 만드는데 이 러시아가 여기를 이렇게 정복했잖아요. 정복했어요. 근데 이 레닌은 이걸 다 하나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 개의 공화국을 만들어줘. 그래서 중앙 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독점하고 이 여러 공화국들은 행정권만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연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이 돼요. 자,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시겠죠? 자, 여러분 연방과 연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방과 연합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연방은 중앙 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독점해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행정권만 갖는 겁니다. 이게 연방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그 연합은 이 두 개의 국가가 외교 군사도 나눠 갖는 거예요. 자, 두 개의 국가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연방은 중앙 정부를 세워요. 중앙 정부를 세워서 중앙 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독점하고 행정권은 나눠 가져요. 연합은 두 개의 국가가 외교 군사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정책은 연방인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통일 정책은 연합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가 비록 북한과 남한이 한민족이지만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어. 그러니까 좀 교류를 열심히 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 다음에 나중에 통일하자. 좀 시간적 여유를 두자는 거야. 그래서 우선 연합을 하자. 연합을 하고 연합은 여러분 2국가입니다. 연합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1국가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냥 인위적으로 통일해버리자. 그럼 동질성도 회복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은 1국가죠. 곧바로 1국가로 가자는 겁니다. 이 북한이 주장하는 건 연방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독점하고 행정권만 나눠 가져. 일국가. 북한은 연방을 주장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좀 떨어져 있자. 그래서 연합, 외교 군사도 나눠 가져. 남북 연합을 이뤄서 좀 교류를 활발히 해서 민족적 동질성 회복한 다음에 나중에 일국가로 가자. 이게 북한과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를 고려라고 봐요. 왜? 통일신라가 있을 때 위에 발해도 있지 않았느냐. 이 태조 왕건이 발해 유민들을 나중에 다 흡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는 고려다. 그래서 북한이 이게 주장하는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방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남북연합을 거쳐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연방은 일국가고 연합은 이국가예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여러 개의 주로 나눠져 있는데 대통령이 딱 외교군사를 독점하고 행정권은 각자 주들이 나눠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외교군사를 독점하니까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있지만 일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러시아가 주변의 식민지를 정복했습니다. 자, 근데 레닌은 다 공화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다 공화국으로 만들어지고 중앙정부가 외교군사를 독점하고 이들은 행정권만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련 연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시간 배울 텐데 소련이 해체가 됐습니다. 소련이 해체가 돼서 이제는 외교 군사도 다 나눠 가져요. 이들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은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합니다. 소련이 해체가 돼서 지금은 독립국가 연합이 만들어진 거죠. 연합은 여러분 일국가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국가죠. 이게 여러분 잠시 여기 그 73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73쪽 보면은 이 독립국가 연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한 정부가 외교와 군사를 독점해. 행정권만 나눠 가죠. 그러면 연방입니다. 일국가. 근데 외교 군사도 나눠 가죠. 연합입니다. 소련은 이제 해체가 돼서 독립국가 연합이 됐어요. 북한은 연방제로 곧바로 가자. 그러면 민족의 독립성은 곧바로 회복된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이 맞는 거죠. 지금 남북한 경제력 차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 다른 헌법, 다른 체제에 살았기 때문에 연합을 이뤄서 이국가를 이뤄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동질성도 회복되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서로 비슷해졌을 때 일국가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자, 레닌 다음에 이제 스탈린이 등장했습니다. 스탈린은 농업의 집단화,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독재 정치를 구축했습니다. 반대파를 가혹하게 탄압 숙청했고, 자, 코민테른이 만들어지는데 국제공산당 조직입니다. 국제공산당 조직인데 사회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코민테른이 1919년에 결성이 됩니다.